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안녕하세요. DJ 꿈입니다. 74회 지난 회에 이어 실룩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고은님이랑 되게 많은 이야기 나눠봤어요. 그 중에서 좀 기억 남는 이야기 있으세요? 노동의 가치? 노동의 가치? 맞아요. 우리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들어봤는데 우리가 청년 유니 활동 관련해서도 급하게 좀 지나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여쭤보면서 노동의 가치도 같이 물어보는 걸로 오늘 녹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네, 고은님 지난 회에 이어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또 반가워요. 다시 어색한 사이로 돌아가신 건 아니죠? 괜찮아요. 또 네. 한 번 있으면. 네네. 저희가 지난번에 청년 유니온 어떻게 가입하게 됐냐 이런 거 물어봤었는데 네. 청유라는 조직보다 사람을 먼저 알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사람을 먼저 접하시고 나서 청년 유니온이라는 조직을 좀 만났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뭔가 조직과 사람이 좀 일치하는 완전 100% 싱크로예요. 진짜. 어떤 면이 그랬나요? 그냥 그 조직을 대변하는 게 그 구성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청년 유니온. 엄청난 칭찬이네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건 이거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환대와 존중. 실행력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조합원들의 이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걸로 맞아요. 저는 이해했어요. 말씀해 주신 거. 맞아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 문제가. 네. 그거를 이제 청년 유니온 조합원들의 이해를 이 사람들이 대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조합원이 아닐 때 사무실에 왔을 때랑 조합원이 되고 나서 사무실에 왔을 때 좀 다른 느낌이었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처음에 그냥 조합원 아닌 상태로 왔을 때 되게 지금보다 더 낯설고 여기 이런 데구나 이랬는데 이렇게 조합원 돼서 오니까 좀 더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장소가. 네. 어떻게 보이나요? 사무공간처럼 보이나요? 여기 이들의 사무공간이구나. 네. 조합비로 이루어진 사무공간이구나. 조합비 더 내야겠다. 약간 오신김에 에어컨에 대한 이야기. 네. 얼마 증액하실 거예요? 네. 중요하죠. 얼마 증액할 건지. 네. 전혀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강요하고 있어요. 하여튼 낯설 것 같긴 해요. 조합원으로 그러니까 노조 애들이 다 그렇거든요. 건조하고. 그래요? 저는 청년 유니온 사람들 되게 촉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촉촉촉촉.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촉촉하시죠. 그렇죠. 맞아요. 어떤 면에서 그 촉촉함을 느끼셨어요? 병철이 얘기하는 거 맞죠? 네. 아니, 조합원들 이야기 되게 자주 하는 모습 봤을 때? 네. 좋은 위원장이네. 가끔, 그 페북의 감성 어린 분노의 그런 무언가를 대변할 때. 청년을 대변하는 글을 올릴 때. 네네. 좋네요. 너무 실없이 웃었죠, 제가?
쟤또 왜 저러나 네. 생각했는데 그렇게 청년 유니온 가입하고 나서 처음 했던 활동이 네. 어떤 거였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노동상담사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노동상담사는 어떻게 하다가 신청하고 개근하신 거예요? 일단 그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 이제 수료하신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겪는 그 노동 이슈 들을 수 있었던 게 큰 계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교육원에서 이제 교내 기자단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원은 수료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기술을 익히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친구들이라 약간 어려움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었고 그냥 청년인이라는 곳이 있다. 그 정도만 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좀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는 데 있어서 좀 구체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교육 신청했었고 네, 지난달 끝으로 자유로운 생활 네. 진짜 빡셌을 건데 네, 맞아요. 월수 이렇게 이틀 하면 그게 내가 그냥 배워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배우는 거는 정말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게가 다르죠. 어떻게 전달할까도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타이반. 네, 울출. 원래 타이반이 그때 공부가 제일 잘 되죠. 제가 요즘 네. 구문할 때 그렇거든요. 선생님한테 확인 받아야 되니까. 그때 보여주신 네, 맞아요. 그 스마트펜 네, 이런 거. 스마트펜. 그러면 그 상담사 공부도 하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청년 유니 활동 좀 이런 것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후속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신청했어요. 그 보드게임 실패하지 않는 보드게임 그걸 뭔가 같이 더 디벨롭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생겨서 왜냐하면 저희 교육원에서도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네. 이제 제가 노무사님이 연계해서 최대한 재미있으신 분으로 섭외를 해도 그런 활동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루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구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니까 네,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 만들면 좋긴 하겠다. 같이 근데 또 써먹고. 이미 지금도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 유니온 센터 맞아요. 출범식 그때 런칭 파티 때. 런칭 파티 그때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거 봤었어요. 맞아요. 그 제가 비치했어요. 예쁘게. 네네네 진짜 예쁘더라고. 이쁘듯한 뭐지? 네. 저는 강연 나가면 강연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네. 지루해하거든요. 약간 발제하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이제 재밌게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청년유니온 초반에도 노무사분들이 강연을 했었거든요. 노무사분들이 제일 잘 알고 더 약간 실제 경험을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시죠? 네네네 현장에서 그런 반응 싸늘한 반응 네. 상담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길거리에서 캠페인하거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본인이 그냥 상담했던 케이스들은 되게 오래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게 되고 관심 있게 보게 되고 그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하시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요기요 상담인가? 네,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비슷한 그거는 이제 거요. 찾아가서 하는 거고 저희가 보통 뭐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뭐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한쪽에 이제 상담 부스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그 저희 노동 상담사 양성과정 마지막 때 워크샵이 그거였었거든요. 실제로 모의 상담하는 거. 그때 어떠셨어요? 좀 할만하셨어요? 그 모의 상담?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벌써 까먹은 것 같은데. 근데 너 근로자성
어려운 거 인정이 하셨네. 쟁점되는 그런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근로자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그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일단 그걸로 인정받아야 뭔가 네,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이 추후에 있다 보니까 그게 참 중요하구나. 근로자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긴 해요. 왜냐면 뭐 싸움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냐 이렇게 시작하고 하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다 적용받으면서 이제 어떤 해결 방법을 찾는데 근로자성이 애매하다 이러면 사실은 뭐 민사나 혹은 이후에 다른 과정들까지 고민하면서 근로자성부터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때 문제가 제 기억으로는 강사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였는데 뭐 좀 대형 그런 학원에 이제 뭐 지점에 있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일하고 있는 강사분이었는데 그분에 대한 뭔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렵네. 근로자성이라 그래서 근로자성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퇴직금으로 이렇게 약간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 기억하시네요. 네. 얘기 나누면서 생각난 것 같아요. 고은님께서 아까 보드게임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게임을 좀 준비해봤어요. 이게 게임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코너인가요? 뭔가 색다르네요. 질문 좀 던져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노동에 대한 가치 그런 거를 좀 보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재밌게 좀 의미 있게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클레이 질문 카드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는데 저랑 실루기님이랑 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고은님만 받는 거구나. 네.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실룩님과 고은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고 좋아요. 실룩님이 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되고 고은님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세요. 네네네. 중간중간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할게요. 하면 할수록 보람을 느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쪽에서 일을 하고 싶으셔서 들어갔던 거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들어갔던 그 마음 그대로 기대했던 만큼의 보람 이런 걸 느끼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홍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하나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킨 히어로와 함께하는 직업교육이라는 사례집 만들 때도 진짜 제 자식을 세상에 내놓는 것처럼 이 책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원고 내 손 떠났을 때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수령을 해서 관련된 기관에 배포하고 이 원고 만드는데 도움을 줬던 수료생들한테도 한 권씩 보내주면서 편지도 쓰고 그랬을 때 진짜 뭔가 너무 뿌듯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일의 의미를 찾았던 것 중에 하나였던 사례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홍보일 하다 보니까 뭐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뭐 그런 인쇄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뭔가 뭔가 창작할 때 그 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토론문이나 발제문 같은 거 쓰고 연구 보고서 다 끝내고 이러면 다시 봐도 되게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 네, 맞아요. 그러면 좀 앞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좀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일을 하는 거에서도 그렇고 뭐 청장년 활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청년 유니언 활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사실 뭐 제 직무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온라인 홍보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직업교육이 그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떨까 보이는 직업교육 같이 그래서 나중에는 좀 영상 콘텐츠 쪽으로 많이 이렇게 사업을 확산시켜보고 싶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가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무시할 수 없는 영상 콘텐츠.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또 이제 질문을 또 이쪽으로 돌려봐야겠죠? 저도 말하면 보람을 느꼈던 거 보통 제가 조합원들이랑 스킨십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자주 연락하거나 아니면 만나면 잘 물어보거나 그래서 보통은 어떤 그냥 상황인지 요새 하는 일이 뭐 어떤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약간 친해지려고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다 써먹어요 제가. 그래서 보통 뭐 토론을 하러 나가거나 혹은 어쨌든 좀 더 많은 대중들 앞에서 말하게 될 때 뭐 예를 들어 직업교육이나 이런 영역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 잘 듣고 얘기하거든요. 네. 저는 누군가를 대변한다는 게 되게 사실은 되게 좋은 경험이구나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경험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조합원들 만나면서 팟캐스트에서 네. 뭐 간호사 혹은 네. 뭐 직업교육 아니면 뭐 홍보 이런 것들을 듣고 이게 문제다 그리고 실제로 삶이 이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사실 제 경험은 아니잖아요. 조합원들의 경험이고 사연이고 얘기인데 그것들을 좀 더 사회에 환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뿌듯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당사자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까 그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과정이 되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같구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고 이게 되게 보람찬 일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죠. 네, 너무 좋습니다. 다음 질문 실루기님께서 네 해주세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게 뭐 그냥 지금 뭐 말씀을 주신 것 같긴 하지만 뭐 지금 하는 일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니면 뭐 청년 유니온에서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있다면 청년 유니온에서 뭐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직업교육 받아본 사람 조합원이 있을까? 그거 갑자기 궁금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두 분 정도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조합원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으세요? 그때 참여했을 때 뭔가 부족했던 게 뭐였는지 아니면 좋았던 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왜 아닌지 청년 유니온 안에서 만나면 좀 더 편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본부 집행부들한테 얘기해요. 나중에 직업교육 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 들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소개시켜줄 것 같아요. 채은님. 채은도 얘기해줘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분야. 저는 요즘 예전부터 계속 하는 건 인권과 페미니즘 관련된 거를 많이 알고 싶고 사회운동 어떻게 유효한 사회운동을 할 수 있을까? 개인이 하는 사회운동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내가 직접적으로 실험해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면서 좀 자충우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내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이론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그냥 약간 사회 통계학 적으로도 약간 공부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연구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게 제가 요즘 공부 깊게 해보고 싶은 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재밌는 질문이에요. 약간 이거 보고 고은님이 떠올라서 했는데 그 광고 마케팅을 전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알리는 광고를 만든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나요? 괜찮죠? 광고를 방식이 아니라 내용. 어떤 내용을 담고 싶나요? 나를 알리는? 저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툴이 있겠지만 뭐니 해도 직접 경험하는 게 최고의 뭐 광고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전 졸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도 홍보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온라인으로 뭔가 그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던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캠페인을 기획을 해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데 있어서 뭔가 공감대 많이 사는 걸 배웠던 것 같아서 나를 만약 알린다면 저는 요즘 그런 생각 해본 것 같아요. 그 게스트하우스를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로 게스트하우스를 꾸미고 누군가 초대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갑자기 들었어요. 네, 제가 워낙 여행 갈 때 게스트하우스를 구하는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라는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뭔가 공간을 꾸미는 공간으로. 네. 저는 광고하면 그냥 2D로 TV 속에 나오는 그런 광고만 생각했었는데 역시 그 전공하신 분이라 생각이 다르네요. 나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네.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오. 그 공간은 어떻게 꾸며질까요? 글쎄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소파 같은 편안한 가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제가 질문 잘 고른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네. 이틀kit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실룩님은 어떤 광고를 만들고 되게 싶으세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저는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 방식이나 하면 저는 책으로 내고 싶고 글로 하고 싶고 학문적이다. 내용은 좀 다양할 것 같긴 해요. 뭐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노동, 일 이런 경험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근데 사실 좀 다양한 걸 좀 좋아해서 그럴 것 같아요. 뭐 그 시가 됐든 글이 됐든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시에서 생각나는데 박노해 시인이 그 노동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한 시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맞아요. 매주 저에게 오고 있는 시가 있어요. 박노해 시인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주 한 편의 시를 쓰셔서 이제 그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메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제 제가 질문할 차례인가요? 아니요, 전데요. 네, 죄송해요. 아니요. 이거 언제까지 해요, 근데? 한 번만 더 하죠, 우리. 네. 좋아요. 직업으로 삼고 싶은 취미가 있다면 뭘까요? 직업으로 삼고 싶은 취미? 약간 덕업일치 이런 거 아닐까요? 덕업일치. 어디 이번에 뭐 체험부터 볼까요? 저요? 생각나신 게 있는 것 딱 같은데. 있어요. 저는 와. 진짜 이게 제 꿈이에요. 오, 저는 뭘까요? 판다 사육사요. 풀 주는 거예요? 풀? 제가 팬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레서 팬더. 아까 그 레서 팬더는 약간 나를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팬더를 너무 좋아해서 인스타에 팬더 그 영상 짤이 올라오는 걸 그 팔로우를 해놓고 맨날 봐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귀엽다 힐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그 사육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팬더가 막 사육사에게 매달리고 막 하지 말라고 막 잡고 이렇게 그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 사육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그냥 팬더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왜냐면 너무 게으른데 사람들에게 너무 예쁨 받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밥이 맞아. 주어지고 진짜. 그냥 자고 누웠는데 사람들이 막 예뻐해주고 그렇게 나태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거는 좀 너무 지나친 것 같고 약간 아까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하자면 사육사 팬더 사육사가 되고 싶다. 자주 볼 수 있고 매일 볼 수 있고. 네, 매일 볼 수 있고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말만 해도 행복하네요. 진짜 태어나기만 해도 전 세계 그쵸. 시선, 귀한 동물이 뉴스도 되잖아요.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팬더나 사육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은님. 고은님은 덕업일치 해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 혼자 살고 있는데 식물이 지금 화분이 25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25개요? 네. 혼자 사시는데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제 2의 직업을 구한다면 농부하고 싶다. 원예사 이런. 네네. 네. 원예사와 농부는 꽤 다른 그죠. 괴리가 큰데 네. 어떤 건가요? 농부인가요? 농부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시골 지리산 자락 같은데 이렇게 초가집 같은 게스트하우스 차리고 거기서 제가 원하는 식물도 키우는 그런 거. 약간 네네. 원하는 이상향에 있는 삶의 네. 삶이 있네요. 네. 예전에 그래서 예전은 아니고 지난 봄에 밀양에 여행 갔었는데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타샤 튜터 같은 분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사시다가 이제 게스트하우스 하시면서 농사하시는 분? 근데 너무 이렇게 집이 아름답더라고요.
약간 공간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네네네. 청년 공간 중에 마음에 든 데 있었어요? 청년 공간? 요즘 무중력지대는 진짜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청년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자치구마다 하나씩 만든다고 하니까 더 잘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일요일에 안 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평일에 못 가고 사실은 주말에 더 많이 나가게 되는데 맞아요. 사실 그때 카페에 가서 앉아있기가 너무 눈치 보이기도 하고 커피값이 좀 아깝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무중력지대가 일요일 날에도 하면 참 좋겠는데 또 그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 고은님이랑 얘기하면서 기술직 노동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고은님의 신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곳에서 그런 신념을 좀 펼칠 수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기술직 노동에 대한 이미지나 뭐 사람들의 의식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내 보자 이런 마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관련해서 어떤 활동하고 싶으신지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술이라는 게 우리 일상과 그렇게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모두의 기술 축제라든지 좀 갑자기 사업 아이디어 모두의 기술 축제. 네, 그래서 이 축제 때 뭔가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죠. 네. 접근성이 좀 약간 문턱이 낮아지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좀 더 뭔가 사회적으로 이런 내가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편안하게 접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 기술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차량 정비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차를 좋아해가지고 그 찾아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어디서 그걸 배울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원데이 클래스 같이 관심은 있지만 교육까지는 맞아요. 문턱이 높다 생각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네. 저는 목공예 배우고 싶어요. 막 나무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DIY로 네. 집 만드는 거, 오늘의 정원 막 이런 거 만드는 거. 제가 그 선물 받아가지고 했는데 가위 자르고 이런 것보다 막 톱처럼 막 자르고 페인트질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난 색연필보다 약간 이런 공구 쪽이구나 이런 데 맞는 건 생각해서 요즘 진짜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게 많아가지고 기술교육 관련해서 한다면 더 진짜 전문성 있게 그러니까. 더 경험 잘 해드릴 수 있는데 진짜 힘 잘 쓸 자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다 뭔가 공구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서울 시민분들한테 그런 공구 박스 같은 거를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공유센터가 그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유센터. 별로 많이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구별로 있는 것 네. 같은가? 그렇군요. 여담인데 그 청정net 타면서 행사 때 물품이 필요해가지고 공유센터에서 빌렸었거든요. 한번 경험 있으시구나.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렴하고 물건도 되게 좋고 다양하게 많고. 전동드릴 이런 것도 있나요? 다 있어요. 솜사탕 기계 빌렸는데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해요. 사실 기술을 그런 기계를 창시절 때 사용할 만한 계기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가 시간에 한 번 톱질 해본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리스칠하고 요즘은 좀 학년제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숙련 기술 체험하는 그런 활동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때도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요즘은 이렇게 그런 게 생겨서 맞아요. 기가 시간이라 해서 무슨 말이지? 막 이렇게 기술가죠. 모르는 사람 있을걸요?
기술 다른 교육 과정이 다르거나 네, 교육 과정이 다르잖아요. 맞아. 그래서 기가 뭐지 기가. 네, 좀 다른 그걸로 저희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거 만들어서 저희 그거 했었거든요. 경매. 잘 만든 조걸로 이제 선생님이 경매를 매겼다가 학부모한테 한 소리 들어가지고 애들 어디 중학생 대상으로 경매를 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성적 좋은 학생들한테 그걸 나눠줬던. 그건 뭐 그것대로 그게 결국엔 갑자기 생각났네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좀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고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술에 대한 거리를 좀 좁히는 시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두의 기술 축제. 실제 있는 사업은 아니죠. 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국제기능올림픽 하는 행사 때는 실제 세계 시민분들이 오셔서 그 현장을 볼 수 있고 간단한 체험도 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활성화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은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히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네, 보통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나요?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합원 분들 중에 그 기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혹은 아직 경험은 없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이런 활동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 충분히 자긍심을 가지고 한번 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대해 알아보시면 어떨까. 뭔가 광고 마케팅 하신 분의 네. 면이 역력히 드러난 멘트였어요. 본의 아니게 청류 와가지고 기술교육원 상호 뭐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아니 뭐 저희가 돈 버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에 네. 또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녹음을 쭉 진행했는데 오늘 팟캐스트 녹음 어떠셨는지 짧게 간단하게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너무 감사하다. 이런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청정내뿐만 아니라 청류에 와서까지도 기술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끌어주셨던 채은님이랑 신룽님이 있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녹음 함께 해주신 고은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청년유니온 소식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강호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와!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거죠? 너무 좋네요. 그래요. 네, 저번에는 우리 경남지부에서 녹음으로 사연을 좀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직접 위원장님께서 경기지부 소식을 좀 들려주시려고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경기지부 소식 관련한 이야기들 위원장님께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큰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큰 일이라면 큰 일이고 변화라면 변화인데. 네, 그죠. 큰 변화. 그죠. 아마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혹은 저희 모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6월 24일로 이제 군대를 가게 돼서 그렇습니다. 군대를 가게 됐고 사실은 어떻게 최대한 좀 밀어보긴 했어요. 그래서 한 9년 정도를 미룬 건데 어떻게 좀 이번에 횟수를 다 써가지고 입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좀 예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경기청년유니온 집행부들이 조금 활동의 재미를 좀 붙이고 각자의 역할을 좀 찾아가고 그리고 좀 더 의미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많이 좀 고민하면서 활동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좀 이어졌고, 요 방송이 아마 나갈 때쯤에는 이제 비대위로 전환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반기를 좀 준비하게 될 것 같고, 비대위에서. 그래서 사실은 요 얘기하는 게 조금 뭐랄까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충분히 어떤 뭐 관계든 혹은 업무든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지는 못할 거라서 아마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좀 약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한 4월 초부터 해서 지금 5월 말까지 한 2달 정도를 이제 요 과정으로 보냈어요. 이런 시간으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이 좀 길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집행부들이 많이 의지를 내고 좀 더 해보겠다 이런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사실 뭐 대의원들이나 맡는 조합원들도 잘 갔다 오라고 오히려 제가 좀 더 위로를 받는 이런 게 좀 약간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큰 하나의 이슈, 경기청년유니언이.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노동조합의 원칙, 그리고 노동조합법 운영의 원칙들을 좀 가장 잘 지키려고 했었고, 사실은 그 중요한 사안이니까 조직에 있어서 그런 원칙과 기준을 잘 세워둬야 이후에 다른 지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선례를 찾아서 다시 좀 더 덜 어렵게 저희보다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또 예전에 제가 청년 유니언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좋았다고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이제 노동이나 일에 대한 보람을 좀 생각할 수 있어서 다시 그런 게 있었는데, 요 노동조합법을 다시 보면서 조합 내 민주주의라는 것이 되게 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측면에서 약속문이 좀 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공동체성이나 혹은 평등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부각되지만, 사실 그 이면에 어쨌든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혹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녹아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하여튼 좀 약간 두서가 없긴 하지만, 그래서 활동이나 어떤 사업들은 좀 경기청년유니언이 이전보단 좀 줄어들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것 그리고 핵심은 잘 이어가자 이런 게 좀 기조였어요. 조합원들의 얘기를 담는 거, 참여하는 거, 그리고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갈 거고, 그리고 그것들 좀 잘 공유하고 전달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 활동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올해는 하반기에는 취미 모임이나 소모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뭐 퇴사를 한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연극이든 영화든 약간 좀 다양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부에서 했던 노동상담사 양성 과정을 조금 축소해서 자기를 좀 지킬 수 있게 노동법을 좀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고, 실제로 본부처럼은 아마 못할 것 같지만 좀 캠페인이나 혹은 저희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서 상담을 좀 직접 해보는 이런 경험까지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슈페이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쓰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조합원들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확산할 수 있게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목을 청년 노동 리뷰라고 했는데, 실제로 무겁지 않게 우리의 경험을 조금 데이터와 함께 잘 정리해서 이후에 같이 공부할 때 쓰기도 하고, 어디 뭐 토론할 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만들고 있고, 그렇게 아마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송년회까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도 뭐 3가지 사업이라고 말했지만 엄청 빡빡할 거예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조합원들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열어두려고 하고 있고, 저는 없지만 아마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도 똑같이 똑같이 잘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도 사실은 임원이 없는 건 비상 상황이긴 하니까 대의원들도 그리고 조합원분들도 좀 더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열린 회의랑 생일 파티 하고 그 다음에 데이원 회도 했는데 다들 힘을 주시는 것 같고 끝까지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관심과 애정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저도 봤거든요. 그 위원장님께서 손글씨로 그쵸. 편지 쓰셔가지고 페이스북에 이제 조합원분들께 편지 쓴 것도 보고 보니까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청년유님 활동 어느 정도 같이 했고 그쵸. 짧지만 3-4개월 정도 팟캐스트도 같이 했는데 되게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여기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 있어서 참 의미 있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감사하죠. 제가 감사하죠.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2021년에 돌아오고요. 그때도 노가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있으면 좋겠네요. 그때 노가리에서 김강호 조합원 돌아오다. 이런 편으로 녹음을 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합원분들께서 계속 경기청류와 청년유니온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때 갔던 김강호 조합원이 다시 돌아왔구나. 좀 그렇게 기억을 좀 회상하는 다 같이 회상을 할 수 있는 다 같이 회상하지 마세요. 무슨 종교예요. 됐어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신 강호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진짜 너무 아쉬워요. 오늘 마지막 녹음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조합원들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실은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 가만 들어보면 각자 실제로 현장에서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전 노동의 가치를 얘기해 주셨던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다시 만날 날까지 노가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인 담당 사업이신데. 제가 아니더라도요. 네. 미디어 팀장이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아무튼 다시 만날 날까지 노가리가 굳건히 자리에 있기를 바라며 강호님의 건강한 제대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 한 8년, 9년 이렇게 활동했었어가지고 경기 집행부들이 제일 고맙고 본부 집행부들도 아주 고맙죠. 그리고 청년유니온에게도 고맙고 그래서 최근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까 저기 누구냐 고원님이랑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청년유니온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배우고 간다 이런 생각했었고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죠. 굉장히 민망해하시네요. 그러니까 오늘따라. 아직 안 가요. 아니 여기서 가는 거니까 좀 그런 기분을 좀 내주시겠어요? 그래요.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원님과의 녹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사연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봐요, 강호님. 그래요.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